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오늘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발사체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이 북한이 이틀 만에 발사체를 또다시 발사한 거죠? 현재 우리 군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8시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2발을 쏜 것으로 포착됐는데 발사체의 비행거리와 고도 등 대원과 특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입니다. 군은 북한 미사일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으며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6번째입니다. 지난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탄도미사일만 4차례 발사했습니다. 그대인 25일에는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그동안 선제적으로 취해온 대미 신뢰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단했던 모든 활동을 재개하는 것을 신속히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4년가량 지켜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을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고위험 중심, 중증 환자 치료 위주로 바뀌는 새 방역 체계의 또 다른 핵심은 동네 병의원의 참여입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달 3일부터 전국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부터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일반 환자와 어떻게 구분할지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승재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광주광역시와 평택 등 4곳에서 시행된 새 검사 체계는 29일부터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로 확대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전국 동네 병의원에서도 호흡기 클리닉 형태로 검사 체계에 동참하게 됩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431개소와 지정된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동네 병원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진료를 받은 뒤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받고 양성 반응이 나오면 PCR 검사가 실시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경증이거나 무증상이면 재택 치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진찰, 검사, 치료까지 원스톱 관리가 가능한 것이 동네 병원 참여의 핵심입니다. 관건은 병의원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낼 것인지 여부입니다. 아직 지자체별 참여 병원의 규모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화가 즉각적으로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네 병원들이 점진적으로 참여가 확대되는 형태로. 일반 환자와 코로나 확진자와의 동선 분리 문제나 야간 진료와 재택 치료 중 발생할 긴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등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동선 관리 그런 걸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의료진이 감염되거나 다른 환자가 감염되면 이건 큰 부작용이거든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 중인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오는 28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연일 코로나19 최다 확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독일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독일 정부는 3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서 시행하겠다는 계획인데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를린 김기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5일 독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만 4천 명, 4, 5만 명대에서 19일 10만 명을 넘기더니 거의 매일 최다 확진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도 1,000명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독일 내 백신 2차 접종자는 73.6%인 6,120만 명, 추가 접종자는 51.3%인 4,260만 명입니다. 확진자 급증의 원인 중 하나가 낮은 접종률이라고 진단하는 독일 정부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 중입니다. Nicht sehr hoch. Und ich sage an dieser Stelle auch, dass ich der Meinung bin, dass es gut ist, wenn am Ende eine allgemeine Impfpflicht steht. Ich habe das schon im letzten Jahr als meine Position dargestellt. 이와 관련 독일 연방하원은 26일 찬반 토론을 벌이며 전 국민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집권 3인당은 원내 정당들과 함께 이달 말 법안을 마련해 3월 안에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접종 의무화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독일 전국적으로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일 베를린에선 의회 주변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법안 마련을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독일 시민 10명 중 6명은 백신 접종 의무화가 사회 분열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선 25일 신규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다음 달 2일부터 공공장소 입장 인원 제한과 재택근무 의무 등을 해제합니다. 또 2월 16일부터는 지난해 12월부터 문을 닫았던 나이트클럽 영업을 허용하는 등 순차적으로 방역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미국의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99.9%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초만 해도 신규 확진자의 99%가 델타 변이 감염자였는데 단 7주 만에 오미크론 변이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보도에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달 22일까지 신규 확진자를 모니터한 결과 환자의 99.9%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는 0.1%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CDC는 지난해 12월 4일까지 델타 변이가 99.2%, 오미크론은 0.6%에 불과했지만 한 달도 안 된 12월 넷째 주에 상황이 역전됐고 이번 달 첫째 주부터는 오미크론이 90%를 넘어서면서 현재는 완전히 델타를 대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1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확인된 지 불과 7주 만입니다. But many of our hospitals are still struggling beyond capacity. Now is the time to do what we know works, wear a mask, get vaccinated, and get boosted. 오미크론은 델타와 비교하면 덜 치명적이라지만 빠른 전파력으로 더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면서 미국의 사망자 수는 증가했습니다. 현지 시각 24일자로 집계된 일주일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2,100여 명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확인되기 직전 800명대에 비해 1,000명이 훨씬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던 12월 초 하루 평균 100만 명까지 올라갔던 미국의 3차 접종자 수는 지난주 40만 명대 수준으로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You can't walk away from the facts, and the facts are stunningly obvious. When you look at the hospitalization and deaths among unvaccinated versus vaccinated and boosted. 뉴욕타임스는 이번 주 들어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60만 명대로 2주 전과 비교하면 9%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에 이어 또 다른 변이가 나올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14,301명, 해외 유입 217명으로 모두 14,51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5명 줄어 350명입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34명 늘어 누적 치명률은 0.86%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국 기준 약 18%고 재택치료 대상자는 4만 2천여 명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조만간 금리를 올리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며 사실상 3월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연준의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이른바 양적 긴축 작업도 금리 인상에 이어서 시작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곧 올리는 게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통화정책회의를 끝낸 직후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엔 기준금리를 현 제로 수준에서 동결하지만 다음 통화정책회의가 열리는 3월 인상을 사실상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의 직후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고용 사정은 강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률은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너무 많이 넘어서고 있다며 연준 통화 정책의 초점은 물가 안정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economy no longer needs sustained high levels of monetary policy support. That is why we are phasing out our asset purchases and why we expect it will soon be appropriate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그러면서 구체적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연준의 보유 자산을 매각해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이른바 양적 긴축도 금리 인상 이후 시작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1일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양적 긴축 돌입 시기를 올해 말 정도로 언급한 바 있는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당겨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Being willing to move sooner than we did in the last time, and also perhaps faster. But beyond that, it's really not appropriate for me to speculate exactly what that would be.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연준의 긴축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하며 모두 상승세로 시작을 했는데 3월 금리 인상 시사에 이어 양적 긴축 시기도 당겨질 수 있다는 연준의 시그널이 나오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는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17일째인 오늘도 사고 현장에서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야간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제 두 번째 실종자가 발견됐지만 붕괴 잔해물에 매몰돼 있어서 구조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정대 기자, 지금 수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사고 수습 대책본부는 밤늦게까지 수색을 계속했지만 아직까지 실종자 구조와 관련해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없습니다. 대책본부는 그제 붕괴된 건물 27층 안방 쪽에서 실종자의 작업복과 혈흔을 발견한 데 이어 내시경과 육안을 통해 실종자가 콘크리트 더미에 매몰된 것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구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매몰된 곳에서 붕괴 잔해가 겹겹이 쌓여 있어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는 28층과 26층 사이에 유압 콘크리트 절단기 등을 활용해 진입로를 확보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고 수습본부는 바로 위층인 28층의 벽과 잔해를 뚫고 발견 지점에 내려가는 방식으로 실종자 구조를 펼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실종자가 발견된 27층 잔해물을 걷어내는 구조 작업과 함께 추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상층부 수색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사고수습본부는 이 과정에 추가 붕괴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벽 지지대 설치 등 보강 작업도 이어갑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정 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9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 신고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2심도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2위로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의 일부 임직원들이 주식 내부자 거래 혐의로 금융당국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어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2020년 2월 에코프로비엠이 SK이노베이션과 맺은 2조 7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공시하기 전에 핵심 임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일부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회사의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의 팔자의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7.15포인트 하락한 2692.09에 코스닥은 6.85포인트 내린 875.2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예고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의 대량 매수에도 외국인과 개인의 팔자에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내리는 가운데 신규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은 시초가가 59만 7천 원에 형성됐지만 이후 하락하며 16%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한 영향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피 시총 3위로 밀려난 SK하이닉스가 현재 3거래일 만에 상승하고 있고 전일 내부자 주식거래 악재로 하락한 에코프로비엠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02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대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다음 달이면 수십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청소년 확진 건수도 급증하고 있지만 많은 학교가 학습 효과 등을 이유로 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학생연합회 측은 처음으로 대면 수업을 우려하고 전면적인 대면 수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ch fühle mich nicht sicher in der Schule. Ich habe Angst, dieses Virus mich damit zu infizieren und alle in meiner Umgebung auch damit anzustecken. 그렇다고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도 힘든 상황입니다. 디지털 교육 설비가 갖춰지지 않았고 또 이에 대한 교사들의 관련 지식도 부족해서 수업 도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수년간 방치된 이 고질적인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진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영국 런던의 한 교회 안에 푸드뱅크가 설치됐습니다. 과일, 채소와 통조림 등 각종 식료품과 기본적인 생활용품, 그리고 옷가지 등을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나눠줍니다. 지난달 영국 물가 상승률은 5.4%. 이는 3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치솟는 생활 물가는 대부분의 영국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돼 최근 푸드뱅크를 찾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I think a lot of people in the situation who've never been in it before.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실직한 사람들에게는 푸드뱅크가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But there are people who've lost their jobs, who've never gotten back as a result of the pandemic. And yeah, even within benefits, people who would have managed before, because the costs of living are so high, they can't manage anymore. 문제는 앞으로 몇 달간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어서 영국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 패널 수명이 평균 20-30년이다 보니 일본에서는 최근 수명이 다한 1세대 태양광 패널을 폐기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이와테 현의 한 산업 폐기물 처리 공장. 파손되거나 발전 효율이 떨어져 폐기된 구식 태양광 패널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만 지난해 1년 동안 태양광 패널 3만여 장이 폐기됐습니다. 一部大量の入れ替えが入っておりますんでね。今後そういうのがどんどん出てく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けどもね。 사이타마에 사는 구로카와 씨도 20여 년 전 지붕에 설치했던 태양광 패널의 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때 생산된 전기를 쓰고 남는 것을 정부의 우대 조치 덕분에 전력회사에 비싼 값에 팔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우대 조치가 사라진 데다 지난해 고장까지 나면서 애물단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환경성은 오는 2040년에는 폐기되는 태양광 패널이 1년에 80만 톤이나 배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태양광 패널은 현재 기술로는 재활용에 비용이 많이 들어 결국 매립해야 하는데 문제는 매립 처분장이 충분치 않다는 것.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 패널 폐기가 친환경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대의 호랑이 사육사 장슈 씨. 호리몬에서 가장 젊은 사육사지만 10여 마리의 백두산 호랑이를 보살피는 어엿한 호랑이 아빠입니다. 호랑이 우리 청소부터 시작되는 하루 일과는 먹이를 주고 호랑이의 상태를 살피는 등 어찌 보면 단순한 업무의 연속이지만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老虎迎面就对你扑过来了，然后虽说隔着笼子嘛，怕就是整个人就愣在当场，就是身体不自觉的不会动的。 사육장 안에서 호랑이 보살피기가 끝나면 사무실로 돌아와 관찰 일지를 하루도 빼지 않고 작성합니다. 이렇게 2년간 직접 호랑이를 만나고 그날 하루를 복귀하는 과정을 통해서 호랑이와 사이좋게 지내는 비법도 자연스럽게 터득했다고 합니다.
호랑이를 보호하고 개체수를 늘릴 목적으로 호리몬이 설립되면서 지난 80년대 8마리에 불과했던 백두산 호랑이가 지금은 1000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설 연휴 계획됐던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이 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됐습니다. 다른 후보들까지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다자 토론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만의 토론은 불공정하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첫 방송 토론의 국민적 관심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법정 토론 초청 대상인 후보, 즉 심상정, 안철수 후보를 배제해선 안 된다고 법원은 결론 냈습니다. 설 연휴 전에 국민의 요구대로 다자 토론의 링에서 만날 것을 촉구합니다. 기득권 양당의 담합, 불공정, 비상식에 국민적 일침이 가해졌습니다. 토론에 자신감을 내비쳐온 민주당 이재명 후보, 최근 토론 준비에 힘을 쏟아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다자 토론도 관계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방식의 다자 토론을 지금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그 대선 후보의 정견과 입장을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KBS 등 지상파 3사는 설 연휴 중인 31일이나 다음 달 3일로 일시를 특정해 사자 토론을 열자고 각 정당에 제안했습니다. 실무 협상은 내일쯤 열릴 예정인데 관건은 토론 주제와 형식입니다. 다들 적극 임하겠다 밝혔지만 막상 협상이 시작되면 토론 주제를 제안할지 말지, 묻고 답하는 형식은 어떻게 할지 유불리 계산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 주간 초청 토론회에 법이 정한 다자 토론은 후보 등록을 마친 뒤인 다음 달 21일부터 3차례 열립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우리 일터의 안전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산업 현장마다 큰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특히나 산재 사망이 가장 많은 건설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월 제정된 지 1년 만입니다.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입니다. 가장 달라지는 점은 중대재해 발생 시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라면 최고 경영자, 정부라면 장관이나 지자체장 등을 말합니다.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의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일터 현장을 조사하고 과거 사고를 분석해 일터의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할 것. 위험 요인을 확인했다면 인력과 예산을 들여 없애라는 겁니다. 이 노력이 부족했다면 중대재해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묵인 방치하여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징역형의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이 정해진 점이 특징입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확인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긴장하는 곳은 건설업계입니다. 매년 산재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첫 사례가 될 경우 집중된 이목 속에 고강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0대 건설사 중 절반은 오늘부터 휴무에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는 자발적인 대처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3,500여 곳에 중대재해 대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경찰 등 공권력 비리가 많아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태국에서 이번에는 경찰이 사망 사고를 내고도 보석으로 석방돼서 논란입니다. 경찰이 타고 있던 사고 오토바이도 3천만 원이 넘는 고가였습니다. 방콕에서 김원장 특파원입니다. 방콕의 한 3차선 도로, 무서운 속도로 지나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여성을 칩니다. 여성은 충격에 10m 가까이 튕겨져 나갔습니다. 대학병원 안과 의사였던 33살의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현직 경찰인 노라윗 부아독,
하지만 경찰은 그가 가해 사실을 자백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석방했습니다. 풀려난 가해 경찰 노라윗은 그 후 유명 사찰을 찾아 단기 출가를 했습니다. 또 죽은 여성을 위한다며 위령 법회도 열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피하려 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높아지자 결국 어제 사찰을 떠났습니다. ที่บอกว่าจะสึกนี่เพราะอะไรครับมีกระแสอะไรฮะถึงได้สึกครับครับหลวงพี่ตอนที่ไปคุยกับครอบครัวผู้เสียชีวิตได้พูดอะไรกับครอบครัวไหมครับ 사고 당시 노라윗이 타고 있던 3천만 원이 넘는 두가티 오토바이도 논란이 됐습니다. 세금이 체납 중이었고 번호판도 없었습니다. กรณีเกี่ยวเรื่องของการบวชของ10ตำรวจตรีนรวิทย์โดย10ตำรวจตรีนรวิทย์ได้ลากิจตั้งแต่วันที่ 24 จนถึงวันที่ 27 มกราคม 지난해 8월에는 현직 경찰서장이 붙잡힌 마약 사범에게 돈을 요구하며 고문하다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39살의 경찰서장의 집에서는 페라리 등 이른바 슈퍼카 13대 30억 원어치의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2012년 근무 중이던 경찰을 페라리 승용차로 친 뒤 검거됐지만 역시 풀려나 해외로 도주한 한 재벌 기업의 손자 역시 여전히 붙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해외 유명 관광지에 여러 번 모습을 드러냈지만 유독 태국 경찰만 그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오늘 아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 2, 3도 낮은 가운데 영하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평년 기온을 웃돌아 크게 춥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평년 수준까지 기온이 내려가고 토요일인 모레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춥겠습니다. 최근에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공기 흐름이 더뎌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공기가 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남과 전북, 경상도를 중심으로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상되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세종시와 대전, 전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오후에 강원 북부 동해안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4도, 춘천과 청주, 전주가 5도, 대구가 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서해와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